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뭐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러시죠. 부동산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부동산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게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곧 나오겠죠. 뭐 주로 대출 규제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또 보면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하고 제가 또 사정없이 비판도 하고 그 어드바이스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부동산 다수결이 망친다 라는 조금은 생뚱맞은 제목 같죠? 다수결이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역발상적으로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다수결이 망친다. 예. 다수결이 망칩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예. 부동산은 다수결이 망치고 소수결로 해야 됩니다. 예. 자, 예를 들면 방금 주거복지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는 걸 보고 뭐 팔든가 사든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내년에 양도세, 중과세가 또 시행되는 걸 보고서 뭐 팔든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 행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가 많이 가는 곳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뭐 집을 산다 그러면은 집값의 상투를 잡을 수 있고요. 또 대다수의 분들이 좋아하는 곳들은 가격이 비싸죠. 뭐 비싼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투자 지역이 나온다 뭐 이러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현재는 강남을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90년대 초 뭐 중반 이때만 하더라도 강남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는 강남 불패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강남은 점점 성숙해지고 강남이라는 도시는 전국구가 될 거다. 다들 누구나 강남을 가고 싶어 할 거다. 그거는 뭐냐면은 강남이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 강남으로 이사를 안 오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어떻게든 강북에 잔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강제로 거의 뭐 강제적으로 강남으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때 뭐 고등학교뿐이겠습니까? 터미널도 다 이전했죠. 뭐 강북에 택지 개발 금지까지 내릴 정도로 강북만 서울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립학교들은 뭐 본인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 안 올라 그랬는데 그때 끝까지 버틴 학교가 이제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희비가 오히려 이제 엇갈려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투자 지역을 추천을 한다든가 하면은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거 사도 되겠냐고. 그 물어보시면은 신규 투자 지역이면은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이미 언론에 나오고 다 알려져 있다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가격이 올라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매수를 한다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에 물어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물건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고요. 동의 안 하는 물건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리스키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부동산 강의를 곽 대표님도 하시지만 저도 이제 할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만 이쁘면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하고 나만 이쁘면 좋은 거.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봤어요. 이뻤을 때 황금이나 이런 측면에 도움이 돼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라. 그리고 물론 이제 나만 좋아하는 부동산을 뭐 개발이나 이제 토지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개발이나 또는
뭐 화장한다는 표현을 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쁘게 나만의 어떤 걸 퀄리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 수 있을 때 극대화된 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황금성의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라 이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미시적인 분석이에요. 네.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고 팔아야 돼요.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만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나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예측 또는 뭐 그렇죠. 예.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부동산이 뭘까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일테면 하나만.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중소형의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대형을 사라고 하면은 거의 반대를 하시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지금은 강남 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강남 말고 신강남을 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그런 지역이 뜨냐, 그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나 돈을 벌려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이 정말 뜰 거라고 확신이 들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 곽 대표님 의견에 고개를 절로 흔드시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소액 투자나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소액 투자나 뭐 워낙 단기간에 익숙해 있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리스키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투자에 겁도 나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A를 사는 게 나으냐, B 지역을 사는 게 나으냐, A 지역을 사는 게 나으냐, 또는 그 지역 안에서 뭐 아파트를 사면은 A 단지가 나으냐, B 단지가 나으냐, A 단지 안에서 몇 동 몇 호가 나으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시점에서 그거는요, 이미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 비교를 해가지고 가격으로 그 결정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살려면 비싼 걸 사는 게 그냥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는 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황기가 있고 또 호황기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호황기 초기 단계에서 호황기 말기 단계까지 진행되는 기간이 대체로 보면 짧을 때가 5년이고 길 때가 한 8년 정도 과거 경험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불황을 막 벗어나가지고 호황기 초기 단계에 주변에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불황이라는 경험이 뭐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 딱 진입할 단계인데 그때는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한두 명만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제 호황기가 진행이 돼서 호황기 중간쯤 가잖아요.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혼재됩니다. 해야 된다는 사람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근데 호황기 끝물쯤 가서 상당 기간 오르고 나면은 거기에 또 관성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문조사를 해보고 주변에 물어보면은 지금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사실은 그때는 사지 말아야 될 때인데 오히려 그때 설문 결과 다수결로 하면은 말하자면 사지 말아야 될 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한두 분이 살 수 있는 분은 우리는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분들은 그 다른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남들이 하면은 나도 따라서 하면은 마음은 편해요. 남들이 많이 하는 거를. 근데 남들이 많이 할 때 따라 들어가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곽 대표님 얘기 듣고 제가 강의에 많이 쓰는 거 썼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이 지인이라고 썼습니다. 지인.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바로 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어드바이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본인들은 절대 책임을 안 지죠. 그죠? 그럼요. 그냥 하는 얘기죠. 하는 얘기고 하는 얘기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곽 대표님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부동산 다수결이 망친다가 아니고 제가 잘 쓰는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독배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어요? 뭐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독배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 다수결은 뭐 필요하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필요한데 정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문에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많은 정보를 취득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그걸 체화시켜서 스스로 발품을 팔고 해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시각으로 투자를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일반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어떤 일종의 해안 같은 건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예측이나 이런 건 뭐 일반 전문가들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전문가들이랑 같이 조언을 구하고 본인이 다니시고 본인이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통찰력은 가질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행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정보량이 많거나 또 우리 뭐 속된 말로 가방 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배운 분들이 못 갖고 있는 게 결단력, 실행력이에요. 근데 잘 모르면서 뭐 그냥 섣불리 행동부터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렇죠. 비교해서 분석은 해보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결과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만약 한다면은 작은 실행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작은 투자라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서 큰 결단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부동산을 보는 관점은 현재 시점, 물론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말이라고 들으실 때는 그렇게 하실지만 보통 많이 못하세요.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 시점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우리 아까 박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A 아파트냐 B 아파트냐 그거는 현재 시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미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곽 대표님은 조금 거시적인 건데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본인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남들이 다 좋아하는 지역은 가격이 비싸면 수익률이 좀 작게 본다 생각하고 우리 속된 말로 안전빵이다 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많이 투자하고 수익 좀 적게 보고 걱정 좀 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조금은 누가 보면 리스키해 보이기도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수익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과거 부동산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18년, 2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고 봐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부동산 다수결이 망친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일자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하여튼 지인들 얘기 들으시면 부동산은 안 됩니다.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아니고 광고가 너무 많은 세상이니까 광고에 낚이지 마시고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보 루트는 뭐 정부기관의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이 바탕된 통찰에 의한 어떤 상담 또는 뭐 논의 또는 뭐 협의 뭐 이런 걸 통하셔갖고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취득하고 파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같이 부동산 다수결이 망친다라는 이름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